그 다음에 59번은 어저껜가 푼 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라는 건 기억력 싸움입니다. 예, 그래서 5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기의 대선. 그래서 어저께 20 몇 번인가 30 몇 번인가 있어요.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그래서 전기의 대손 나오면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이건 무조건이에요. 전기의 대손 나오면 답 안에 대손 충당금이 들어가야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기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25만 원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한남은행 당정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25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에요. 무조건. 그리고 대손 충당금 프로그램에 치시면 여러 개 나오거든요. 외상매출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이건 안 써도 돼요. 원래는. 제가 이거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분개만 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분개한 거 보고 등록도 해야 되는데 등록할 때 외상매출금 선택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에 있는 거. 그래서 헷갈리실 때에는 항상 지문을 보십시오. 지문에 항상 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단기 보유 목적. 우리 단기 보유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잠시만요. 거기 몇 주라고 되어 있죠? 100주. 그 다음에 한 주당 얼마예요? 2만원. 그러면 200만원 나와요. 그래서 200만원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대변에 현금 줬대요. 그래서 현금 2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1번. 자, 6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료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자동차 공장은 5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영업용은 800번대 보험료. 그 다음에 뭘로 내셨어요? 현금 냈죠? 그리고 58은 무조건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비용 증가, 대변의 자산의 뭐요? 감소. 그래서 우리 보험료 내면은 내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무직 생산직. 그래서 사무직은 800번대라 그랬어요. 임금이 아니고 급여 120. 그 다음에 생산직은 뭐라 그랬어요? 500번대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임금. 그래서 임금이 얼마냐면은 222만원. 그리고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제계. 무슨 게요? 공제계. 그래서 공제의 뜻이 뭐냐면은요. 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급 줄 때 세금 띄죠. 그 세금 띄는 걸 예수금이라고 하고요. 83,870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금 드렸죠. 333만 6,13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63번. 요거는 한글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좀 말장난을 좀 해놓은 문제인데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할부금. 우리 할부는 외상이에요. 뭐라고요? 외상. 그래서 할부라고 나오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나누어서 주는 거. 그래서 결론은 외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그래서 현금 150 자산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트럭이잖아요. 트럭은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근데 자동차니까 자동차일 때에는 차량 운반구 아니면 뭐라고요? 그 차량 운반구가 아니고 자동차니까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미지급금이에요. 왜냐면 할부 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겁니다. 조선자동차.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은 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마지막 줄 끝에 계약금. 계약금 나오시면요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계약금 나오면 먼저 줬다 선급금, 그 다음에 먼저 받았다 선수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니까 80만원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죠. 선수금 80 부채 증가. 누구한테 받았냐면 영재.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기 선수금에다가 거래처 썼죠. 그러면 선급금에다가도 뭐 쓰셔야 돼요? 거래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엮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지급금에다가 지금 거래처 썼죠. 그러면 무슨 금에다가도 거래처 쓰세요? 미수금. 그래도 거래처 쓰는 것들은 거의 보면 두 개가 연결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65번은 저기에다가 별표 3개만 치세요. 원천징수.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원천징수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줄 때는 예수금, 그 다음에 받을 때는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랑 법인세 중간이랑. 그래서 요거는 패턴이에요. 하나에. 그래서 지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지급. 그러면 지금은 지급입니다. 그래서 지급이니까 무슨 금하고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예수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거냐 받는 거냐 거기에 따라서 명칭이 좀 달라지세요. 그래서 65번에 일단 현금 냈잖아요. 그럼 현금 낸 거 25,87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 줄 때 세금 띄는 건 무슨 금이라 그런다고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나오면은 제가 맨날 이렇게 써드릴 거예요.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6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처 선물용. 그래서 요 파트는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세요. 어떻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요. 우리 매출처라고 나오면 800번대 접대비라고 했습니다. 매입처라고 나오면 몇 번대 접대비라고요? 500번대 접대비. 그래서 58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불공이에요. 왜냐면 우리 접대비 관련된 거는 불공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정확하게 잘 아시려면 일단 불공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 구별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어디 갔냐? 두 발로. 전자는 부. 그 다음에 매출처면은 800번대 접대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불공은 합친다고요? 나눈다고요? 불공은 합쳐요. 그래서 300만원에 30만원 합쳐서 얼마로 적어주셔야 돼요? 330으로.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현금 330 정리하세요. 그래서 불공 잘 나오니까 불공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작의뢰. 그래서 제작의뢰 나오면 외주 가공비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식으로 별도로 막 적어드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최대한 많이 기억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67번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상일 기업 부, 그다음에 외부 업체한테 맡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외주 가공비 50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50. 그리고 여기 죄송한데 대변에 답이 두 개예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왜 두 개인지는 설명을 드릴 건데 둘 다 답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답이고요. 미지급금도 답이에요. 둘 다 답입니다. 외상매입금 쓰나 미지급금 쓰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험 문제로는 아주 적합한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애매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양쪽 다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둘 다 맞냐면 우리가 가공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가공? 가공을 하는 이유는 이 물건을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상매입금도 맞아요. 그리고 미지급금도 왜 맞냐면 이 외주 가공비 500번대잖아요. 500번대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맞아요. 미지급금도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오면 답은 둘 다 맞는 거예요. 이런 걸 복수정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정답 나오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의 복수정답은 답이 7개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분계 문제였는데 모두 맞고 해갖고 6개인가 7개 정도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인가 있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당연히 안 내겠죠. 문제가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외주 가공비가 나오면 정답은 두 개예요. 왜냐면 하나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문제 내면 그냥 지문에 줘요. 뭘로 처리하시오. 아니면 현금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기게끔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6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납품. 그래서 제품을 납품했으니까 매출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매출 과세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성진가구, 전자는 부. 그 다음에 제품 파셨대요. 그래서 대변의 제품 매출 1300. 그 다음에 대변의 세금 13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143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그래서 72번까지 숙제였었죠. 그래서 69번부터 72번까지 일반 전표세요. 그래서 제가 일반 전표라고 적어드리면 그냥 분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무슨 전표세요? 일반 전표. 그래서 거기 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첫 번째 줄에 할인. 그 어음. 중가운데 보시면 어음이라는 글씨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할인. 그래서 어음 할인. 그 다음에 매각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입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29만원. 그 다음에 원래 받아야 될 요거는 비용 증가예요. 그 다음에 받을 어음은 원래 1800이었죠. 그래서 가끔씩 나오는 거는 한 번씩 제가 적어 드릴 겁니다. 코인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우리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무슨 예금이라고 적혀 있죠? 당좌 예금 1771만원.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차변과 대변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문제 푸시다 보면 요거는 왜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이런 거 하나씩 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문 극복 성금. 그래서 우리 보면은 좋은 일에 쓰는 거 무슨 금이라 그래요? 기부금.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그 다음에 거래처 주면 접대비. 우리 회사 직원 주면 복리 후생비. 그 다음에 아무 목적 없이 주면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유심히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7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토지 그리고 별표 3개. 이거 어렵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왜 어렵냐면 이 문제 잘 안 내요. 우리 토지는 만질 수 있어요. 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만질 수 있는 거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자산이라 그래요.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래서 땅 만질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토지 2200.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00짜리를 줬는데 팔았는데 얼마 받은 거예요? 2500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2500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기 얼마냐? 1500만 원은 현금 받으셨대요. 그래서 현금 15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외상으로 했으면 우리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700. 700이 아니고 1000.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얼마에 파셨더라고 되어 있죠? 2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초산업.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겁니다. 그래서 비싸게 팔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300. 그래서 유형자산을 싸게 팔았냐 비싸게 팔았냐 거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의 차이가 좀 있으세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2번 또 월급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180개 풀고 나면 월급 문제는 어느 정도 푸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관리직은 급여. 그 다음에 생산직은 뭐라 그랬죠? 생산직은 임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임금. 그래서 임금 처리하시고요. 임금 처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임금이 얼마냐면은 저기 420. 그 다음에 월급 줄 때 못 띄고 준다고요? 세금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띄는 걸 뭐라고 하세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22만 7천원 부채예요. 요거는.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777만 3천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증가 감소 많이 적어 보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73번부터 저기 76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73번부터 76번까지 풀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 어려워요. 77번하고 78번 잘 봐두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7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임대료. 이거 답은 이렇게 됩니다. 돈 냈으니까 매입과세.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매출과 매입을 구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팔면 매출. 이건 알죠? 그 다음에 사면 뭐예요? 매입. 요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매출이고요.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문은 지금 거기 끝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받았으니까 뭐라고요? 매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돈 받으면 매출이고요. 돈 주면 매입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사면은 뭐 줘야 되죠?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입이고요.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영풍 빌딩 부. 이거 임대료 아니고 임차료예요. 임차료 200. 그 다음에 세금 20. 그 다음에 현금 220인데요. 왜 임대료가 아니냐면 이거 지금 돈 주는 거잖아요. 우리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들을 임차인이라 그래요. 네,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살고 그 사용료 내는 걸 임차료라고 해요. 대부분 월세 관련된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주인을 뭐라 그래요? 임대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가 되려면 내가 이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는 돈 받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것과 관련된 거는 그 임차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임차하고 사용료 주는 걸 임차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이렇게 풀어도 맞기는 해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차.
그러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차변에. 그 다음에 임대료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죠? 대. 그러니까 어느 변에 쓰세요? 대변에. 근데 이거 100% 맞지는 않고 90% 이상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이사이에 앞으로 이제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2에서 풀면은 맞을 확률이 100%로 올라가지만 찍는 방법으로 푸시면 맞을 확률은 80에서 90%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찍는 것도 알려드리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엄청나게 많지 않잖아요. 시간이 길면 다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찍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7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음. 이거 어저께도 설명했는데 네, 또 설명 또 드릴 겁니다. 왜냐면 좀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같이 또 보시면은요. 78번 보시면 매입의 과세예요. 왜냐면 거기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의 과세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기 보시면 당산, 전자는 부. 차변에 우리 수리하는 거 수익적 지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비용 처리하는데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선비예요. 왜냐면 자동차 아니잖아요. 건물이니까. 그래서 수선비 얼마냐면은 177만원. 그 다음에 세금 17만 7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냐면 어음 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뭘로 줬대요? 어음. 근데 어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미지급금이에요. 왜 미지급금이냐면 우리 그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수리하는 거는 팔려고 수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판매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뭘로 쓰시면 안 돼요? 그 지급어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겠지만 어음은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만 그때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9번은 제일 많이 나오는 분계예요. 매출 과세의 활용의 부. 그 다음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 1800. 그 다음에 세금 18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예요? 1980. 잠시만 적고 계세요.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공장. 공장 내부용 화물 자동차의 경유를 주유하고 그 다음에 매월 단위로 정산하여 다음과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래서 매입의 과세 동방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동차 나오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차량 운반부 아니면 차량 유지비. 여기에서는 차량 유지비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차량 유지비 4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40. 그 다음에 현금 줬죠? 현금 440.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또 뒤에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